네, 안녕하세요. 서쌤의 보충 수업 서쌤입니다. 네, 오늘은 민족주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성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들려오는 얘기, 여러 가지 미담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런 사례 들을 때마다 와 진짜 우리 국민들 너무 대단하다. 진짜 최고다. 역시 우리 민족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한쪽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너 지금 그거 국뽕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좀 깎아내리는 말들? 이런 사람들이 꼭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냄비 근성이라서 막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는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나쁜 모습들만 보고 막 한국인 종특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말투를 사용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에 익숙할까요? 그 역사적인 좀 흔적을 찾아보면 일제강점기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민사관 들어보셨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인은 열등한 민족이다. 조선인은 덜 떨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배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작해낸 역사관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논리를 사용해서 우리 민족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스러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태어나서 민족과 국가라는 이런 공동체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또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 골을 넣어서 막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김연아 선수가 막 메달을 따고 그 경기장에 이렇게 애국가가 잔잔하게 울려 퍼질 때 이렇게 찡하게 차오르는 감동을 느낀다든지 이런 결국 민족과 국가 이런 것들은 부정하기 어려운 나의 집단이고 그걸 제대로 인식할 때 그 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법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족주의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단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족주의의 사전적인 정의는 민족의 독립이나 통일 또는 우월성을 내세우는 사상이나 운동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할 때에는 보통 국수주의, 파시즘 이렇게 이야기할 때예요. 그런데 이게 민족주의와 가까울 수 있는 개념은 맞는데 완전히 딱 같은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서구에서 민족주의를 받아들이는 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는 영어의 내셔널리즘을 번역한 거거든요. 서구에서는 내셔널리즘을 파시즘 그리고 국수주의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된다고 해요. 물론 거기에도 역사적인 배경은 있는데요. 18세기에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을 점점 확대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프랑스, 미국, 독일에서는 국경을 넓히기 위한 침략 전쟁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19세기에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민족주의가 더 부정적으로 활용되었고요. 우리 민족이 우월하니까 너네 민족은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식민사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던 거였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파시즘으로 이게 변질되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태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한 학살 이런 예시가 좀 있겠죠. 이렇게 서구에서는 주로 민족주의가 공격적인 형태로 변형돼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부정적인 건데 사실 우리 민족이 받아들였던 민족주의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는 서구의 공격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저항정신이었어요. 구한 말에는 척양척외라고 외치며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고 일제강점기 1919년 3.1절에는 태극기를 흔들었죠. 그리고 1926년 6월 10일에는 만세운동을 벌였어요.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보면 대부분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제국주의, 파시즘이 세계를 뒤흔들면서 서구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반대로 똑같은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항의 정신으로 풀어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민족주의는 낡은 개념 아니냐, 옛날에 태극기 흔들었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민족주의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에요. 일본의 독도를 강탈하려는 야욕이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반일운동의 뿌리가 되는 개념이고 또 방위비 분담금 5조 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에 저항하는 일상적인 그런 개념이거든요. 민족주의는 민족 배타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최고니까 다른 민족을 차별하자는 얘기는 애초에 존중할 가치도 없는 거고 민족주의는 결국 내가 속한 민족,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민족의 특성은 공동체 정신이 높고 억압한 것에 대한 저항의식이 높다는 점이에요. 나라에 무슨 일만 터지면 국민들이 나서잖아요. 한강의 기적. 사실 이것도 우리 국민이 다 만든 거죠. 나라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막 돈 없는 국민들이 갑자기 모았던 적금을 깨가지고 국채를 보상하지 않나. 장롱에 꽁꽁 싸맸던 금을 막 내놓고 기름이 유출됐다고 하니까 막 집에서 이렇게 소미불을 꺼내다가 막 다 같이 막 기름을 닦고 있지 않나. 정부가 거지 같고 정부가 일 제대로 안 하고 정부가 부패하고 썩어다 보니 그 추운 겨울에 촛불 들고 나와서 끝끝내 결국은 승리하지 않나. 그리고 요새 보세요. 바이러스가 돈다고 하니까 전국의 의사가 대구로 모이고 전국의 시민들은 대구로 돈을 모으고 이제는 마스크를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양보한다고 자기가 쓸 마스크까지 손수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누가 이렇게 시켜도 이렇게 못해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이런 공동체 의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실 다른 나라 보면 이런 사례를 막 흔하게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의 이런 공동체 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민족은 이 한반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면서 살았잖아요.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 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잘 유지하면서 살다가도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면 백성들 그리고 국민들이 먼저 한 뜻으로 단결해서 저항하고 맞서 싸운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혼자만 생각한다거나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할 줄 알고 집단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 공동체 문화를 지금까지 잘 형성해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국민을 보유한 국가인 거죠. 이런 국민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수없이 맞닥뜨렸던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막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자부심이 막 차오르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혹시 지금 보면서 약간 자부심이 막 뿜뿜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우리 민족, 우리 국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파시즘, 국수주의, 막 민족 배타주의 이런 건 당연히 비판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긍심을 좀 갖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교과서에서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이 역사를 써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그리고 근현대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몸을 바쳤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땠을지를 좀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족주의와 그리고 우리 민족성을 좀 알아보는 서쌤의 보충 수업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찬 상태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벅찬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힘 모아 이겨내오. 따뜻하고 강한 우리잖아요. 오늘도 다시 우리 앞에 힘겨운 시련 앞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주저함 없이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힘을 모아 이겨내며 조금씩 강해져 왔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 막는 거센 폭풍 앞에서도 결코 지지 않아요.
따뜻하고 강한 우리잖아요. 오늘 또다시 우리 앞에 닥친 힘겨운 시련 앞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주저함 없이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힘을 모아